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제품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컨셉 자체도 사실은 절대로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지금 이제 저희랑 파트너링 하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시는 게, 저도 이제 학부 다닐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강의도 없었고, 교과서에서 내용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석사 할 때쯤 해가지고 조금씩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들을 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처음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시작된 계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 이제 제프리 아이 고든이라는 교수님이, 그게 2005년 4년 경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학문의 시작이 이제 거의 그쯤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교수님이 처음 했던 연구가 뭐냐면은 나사랑 같이 우주인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우주인들이 우주에만 가면은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악성 변비가 생기는 게 모든 우주인들의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가 계속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마 TV 보시면은 그 우주까지 가가지고 거기에다 러닝머신 놓고 막 우주인들이 러닝머신 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악성 변비가 같이 오는 게 계속해서 발견되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프리 아이 고든 교수가 찾은 게 뭐였냐면은, 우주 여행을 하기 전이랑 우주에 가 있을 때랑 장안의 미생물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봤더니, 우주에서 약해지는 중력과 그리고 그 우주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레디에이션의 양 때문에 장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상당히 많이 소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주에 갔을 때 우주인의 변을 그대로 빼가지고 쥐한테 넣어줬더니 쥐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소실되고 변비가 걸리는 걸 보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2000년대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뉴트릴라이트에서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이 정도 어드밴스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출시한 예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학회에 초빙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하러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번 연도 6월에는 그러니까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학회,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걸 타겟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이미 수만 명이 이거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과학자들이 정말 그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현존할 수 있다라는 거에 엄청나게 이제 감동을 받을 정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하와이 가 있었고, 거기 있으면서도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티브 포럼이라는 데서 발표를 하고, 이제 제 바로 다음 연사가 하버드대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장내 미생물, 대사체, 컬처로믹스 3세대에 이루는 기술력이 총동원된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돼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깜짝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참 대단한 제품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메이랑 일을 시작하게 된 게 2016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는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지는 못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CJ에서 저희랑 콜라보레이션 하시던 분이 아메이로 이직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와서 발표 좀 해달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달라 하셔가지고, 그때 본사에서 오신 분들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교육을 했고, 그 교육하고 나서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세대, 제가 좀 이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 기술이 이제 세계에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을 해보고 싶다.
개발을 한번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메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저 스스로가 아메이 광팬이 돼가지고 저희가 아메이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CJ에서 나온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많이 도와드렸고 아모레 퍼시픽 제품도 많이 도와드렸고 그래서 제품 개발을 그때는 제가 대학 교수일 때예요. 그때 이제 대학 교수하고 있을 때였고 제품 개발하는 거 뭐 별로 어렵게 느끼지 않고 저희가 해본 경험상 뭐 한 1, 2년 정도면은 뚝딱 만들고 보통 사이언스는 마케팅 용도로 많이 쓰시고 제품은 이제 다른 데 있는 거랑 유사한 제품으로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1, 2년 정도 도와드리고 돈 조금 벌고 이러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엄청 큰 코를 다쳤죠. 이게 제품 개발을 5년을 주구장창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처럼 이 사이언스를 그냥 포장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1, 2년이면 될 줄 알았던 거를 5년에 걸쳐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와중에 또 제품의 퀄리티는 너무나도 높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다가 진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제 아메이 제품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 게 고생이 이제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 퀄리티 컨트롤, 이 정도로 괴롭힐 정도면은 제품은 믿고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앰모스피어 살 때는 와이프가 미쳤냐고 진짜 그 비싼 거를 막 이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스프링 사가지고 달고 막 필터 갈고 진짜 점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이 제품의 사이언스 레벨이 저는 이제 외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여러분이 쓰시는 아메이 제품들에 탑재되어 있는 사이언스 레벨은 일견 다른 제품들과는 레벨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메이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본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 왜냐하면 하다가 저희가 진짜 망할 뻔해가지고 그만한다고 했더니 아메이가 그때 수백만 불을 저희 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지속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투자금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결국은 2021년도에 출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갑자기 출시하기 직전에 임상시험으로 검증하고 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300명짜리 임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약 개발하는데 임상 이상도 70명 임상하거든요.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서. 근데 300명짜리 임상을 하는데 그것도 1년 잡아먹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이언스의 레벨은 저희가 지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사이언스 레벨과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수준의 사이언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글로벌에다 물어봤어요. 너희 우리 회사에다 수백만 불 투자했고 제품 하나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5년씩 걸려서 제품을 만들고 너희는 이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나오냐? 이거 가지고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벌려고 도대체 니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출시하면은 쉽사리 없앨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제품 하나 출시하는데 사이언스 한 3, 4억 쓰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뭐 패셔너블하게 했다가 좀 안 팔리면 그냥 걷어들이고 그만두고 이러는 게 가능한데 아메이가 저희 회사에 투자한 돈만 해도 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에 들어간 투자 비용은 저희 회사 자체가 투자를 550억을 받았고 제가 간단하게 추산해봐도 이 마이랩 제품 개발에만 20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5년 동안. 이걸 도대체 몇 년을 팔아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메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한 번 하면은 10년, 20년은 해야 된다라고. 이게 사이언스의 레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요거 버전이 여기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신버전이 살짝 변경된 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처음 하는 것 같거든요. 좀 중간에 버벅대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저하고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둘이 같이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 분이시고요. 그 독일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이시자 뭐 칼슐레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회 회장이시자 아무튼 미생물학계에서는 이렇게 그 석학 중에 석학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홀자펠 교수님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유산균 속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락토바실루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드시는 365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들어있는 게 다 유산균이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유산균의 분류의 첫 번째가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류는 이 미생물을 발견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주어지는 거는 종 수준이에요.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 이름으로 락토바실러스 홀자펠리라는 미생물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발견을 하시고 제자들이 발견해서. 근데 홀자펠리아 속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저 속 안에 수백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학계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부여가 되는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아밀로락토, 봄빌로락토, 콤파닐락토 이거는 다 미생물의 기능을 딴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붙은 미생물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홀자펠리아 속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티몰로지 이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Wh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여기 있는 것처럼 미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엄청난 업적을 기린 위렐름 홀자펠의 이름을 따서 홀자펠리아 속을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 홀자펠 교수님이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홀자펠 교수님이 한국에 계시다는 거를 듣고 그것도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계시다는 걸 듣고 지금은 저희 회사 부사장으로 오셨는데 CJ의 상무로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고속버스 타고 포항에 홀자펠 교수님 구경하러 오셨었어요. 이게 자기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자기가 믿을 수가 없다. 이분이 한국에 계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홀자펠 교수님이 학회장인데 수천 명씩 모이는 학회장이라서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다 해서 구경을 하러 왔을 정도로 사실 홀자펠 교수님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홀자펠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이게 어떻게 미생물학과가 식품영양학과 아래 있을 수가 있냐. 이거는 미생물에 대한 모멸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은 독일에 있어서 미생물학과는 우리나라의 경영경제학과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는 미생물이 자존심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파스테르와 로버트 콕은 독일 사람이 파스테르는 프랑스 사람이고 파스테르의 제자가 메치니코프 이제 로버트 코크의 제자가 막스 루브너 해가지고 미생물로 수십 년을 쌓았고 의학이 거기서 시작된 국가에서 1년에 100억씩 받는 정부 과제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가 처음 따드린 과제가 농림부 살라미 만드는 3천만 원짜리 과제를 진짜로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울분을 토하시면서 어떻게 미생물학과가 식품영양학과 아래에 있는 나라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미생물을 멸시할 수가 있냐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한동대로 오셨고 저는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을 만나서 저는 그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생명과학을 이제 박사까지 다 하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더 하다가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로 와서 홀자펠 교수님이랑 같이 교수를 하다가 그때 같이 창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회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2019년에 그만뒀습니다. 학교는. 그리고 하면서 감사하게도 홀자펠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어드밴스했어요. 미생물학계에서도 상당히 레벨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덴마크 회사나 듀퐁, 미국의 듀퐁이 여러분 지금 드시는 365 제품 있죠? 그거가 이제 듀퐁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듀퐁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었고 의학학 펠로우도 지내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신약 개발 회사예요. 그래서 요거 기사로 다 있는 거라서 이제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저희 회사에다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마이랩에서 누리고 계시는 요 피마스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같이 하자고 해서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우울증 치료제 같은 것도 미국에서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랑은 난치성 질환 저희가 이번에 COPD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하라고 과기부에서 60억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랑도 이제 신약 개발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어요. 이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폐 질환도 마이크로바이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면서 이거 이제 아산병원이랑 하고 있거든요. 아산병원 교수님이 이제 그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오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분은 진짜 담배를 20, 30년씩 하루에 한두 갑씩 계속 피셨는데도 폐가 뭐 꽤 멀쩡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생전 처음 담배 1년 폈는데 바로 폐쇄성 폐질환, COPD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를 다 봤는데 유전자라든지 다른 거에서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했던 연구가 폐쇄성 폐질환이 걸린 사람의 변을 쥐한테 이식하고 정상인 사람의 변을 쥐한테 이식을 한 다음에 담배를 살짝 피게 해보면은 쥐 그 통이 있어요. 담배 피게 하는. 해보면은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COPD가 바로 걸려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핵심 물질을 찾았고, 그 핵심 물질을 조절하는 거를 피마스라는 시스템으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제가 진짜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이 건강기능성 식품에 이미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과학에 얼마나 진심인지 진짜 더 놀랍고, 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쓰기에도 어려운 기술을 이미 탑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이미 선보였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밀히는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뭐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너무 올드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죠? 메치니코프가 이제 파스테르의 제자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메치니코프가 주장했던 거예요. 메치니코프가 그 발효식품에 있는 유산균으로 장내 미생물을 다 대체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아니고, 하지만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맞아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시작을 한 건 맞지만, 실제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된 거는 우리 장 안에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가 다가 아니라 걔네는 진짜 원어무대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미생물이 200에서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밸런스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게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라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얘네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다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한 그림 같죠? 저 왼쪽 위에 보라색으로 선 그어져 있잖아요. 길다란 선. 요게 이제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저 점 하나하나가 다 미생물의 종류인데, 거기서 저 보라색 선에 해당하는 저 정도가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미지의 영역의 미생물들인데, 이 미생물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바이오 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원래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생명 연장의 연구를 해왔어요. 길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술이라든지 암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간 병이 걸렸을 때 그거를 딱 브릿지 오버를 하면서 조금 더 길게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해왔는데, 80년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충분히 오래 살아요. 막 라이프 익스펙턴시 80세, 90세 막 이렇게 사는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마지막 20년을 병원에 누워 있는다든지 막 이런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삶의 질이 전혀 없는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제 넥스트 목적이 된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려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문제가 뭐냐면 60세 정도까지는 몸이 아팠을 때 한 번 고치고 나면은 60세까지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90세, 100세를 바라볼 때는 몸이 한 번 고장나 버리면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너무 떨어져요. 몸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알고 예측해서 예방을 해야지만이 100세까지 높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과학자가 이미 생각을 하는 내용이에요. 한 번 고장나면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몸의 질병에 대한
완벽한 맵이 필요해요. 블루프린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리고 어떤 인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과학자들이 본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예요. 199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예상한 거는 이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의 경우에는 기능성 유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추론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딱 끝나고 났더니 완전 충격을 먹은 게 2만 개 좀 넘는 거예요. 10만 개 넘을 줄 알았는데 2만 개 좀 넘는 게 인간의 유전자 다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초파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파리는 아니잖아요. 초파리 한 열흘 사는 이 프루플라이들, 드로소필라 요런 진짜 이런 애들이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인간과 초파리의 기능적 차이는 수만 배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도대체 이 초파리, 우리가 초파리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초파리하고 비교했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냐를 봤을 때 과학자들이 찾은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초파리는 장 안에 미생물이 딱 5개에서 10개밖에 없어요. 인간은 장 안에 미생물이 1000개가 넘어요. 인간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유전자, 기능성 유전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와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서 와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딱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초파리가 과일에 꼬이잖아요. 근데 과일에 꼬이는데 초파리는 신선한 과일에는 안 꼬여요. 썩은 과일에만 꼬여요. 왜냐하면은 초파리는 그 과일을 먹었을 때 과일을 분해해주는 미생물이 장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누가 썩혀놓은 거를 먹어야지만이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초파리가 생과일을 먹으면 똥으로 다 나가요. 그거를, 왜냐하면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거를 분해하는 유전자는 없어요. 저희한테. 여러분이 파이토뉴트리언트 더블 X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파이토뉴트리언트와 천연물들 다 드시죠? 그거 분해하는 유전자 저희한테 하나도 없어요. 다 미생물이 해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는 그 미생물을 장 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파리처럼 감사하게도 저희가 쓰레기통에서 썩은 걸 먹지는 않아도 돼요. 저희는 먹으면 장에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는 게 인간의 기능인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사용을 하는 유전자의 상당히 큰 부분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로부터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다. 왜냐? 여기에 보시면 프로틴, 파이버, 콜린, 저희가 먹는 영양소들 대부분이 혈액에 못 가요. 장기로 바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과일 안에 비타민C 많다고 해서 그거 드시면은 비타민C가 혈액으로 막 쭉쭉 갈 것 같죠? 하나도 못 가요. 분자량이 너무 커요. 걔네는 저희 혈액과, 그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밥 먹었다고 해서 쌀알갱이가 혈액으로 돌지 못하잖아요. 그럼 혈액 다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쌀알갱이가 들어가면 다 분해가 돼서 아주 작은 물질로 변환이 된 다음에 그게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매개체는 거의 다 미생물이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거를 미생물이 단세지방산과 TMA라든지 이런 건 안 좋은 물질이지만 다 아주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들로 바꿨을 때 그게 장벽을 통과해 가지고 장기까지 돌아가게 되고 혈액을 타게 되고 그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가 끝났거든요. 하나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동물한테 조금 정말 미안하지만 동물한테 암을 유도를 하면은 동물이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동물한테 저희가 더블 X를 주면은 이 동물이 면역력이 다시 올라가요.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검증했고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 동물한테 더블 X랑 항생제를 같이 먹여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붕괴시켜 놓고 더블 X를 먹이면은 면역력이 전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블 X의 기능 같은 것들도 많은 부분이 장내 미생물이 그거를 한번 전환을 시켜줘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다. 인간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 하면은 저희는 자연계에 있는 천연 물질을 먹으면은
그게 장 안에서 약으로 미생물들이 바꿔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가능해요. 인간은 실제로 저희가 약국에서 사 먹는 대부분의 약이 장 안에서 미생물들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 이 미생물의 양을 늘려줘야 돼요. 미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늘어나야지만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제약회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제약회사의 역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요거 인삼은 논문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인삼도 여러분이 인삼 딱 먹으면은 뭐 인삼이 혈액에 절대 못 돌아요. 야, 그 큰 게 어떻게 돌아요?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컴파운드 K까지 쪼개져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논문이에요. 근데 저거는 장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질이라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쪼개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미생물을 장에 가진 사람은 인삼빨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삼을 먹고 나서 실제로 혈중에서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아까운 인삼 다 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생물들은 근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소실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높여주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고, 이거를 근데 과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거 높여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건 아는데 방법만 없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거의 최초의 제품이 마이랩이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걸 임상적으로 검증한 게 마이랩이 전 세계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회 끌려다니면서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 여러분 콩 많이 드시죠? 콩 안에 이소플라본 많이 드시죠? 이거 이소플라본이 혈액에 돌아봐야 좋을 건 없어요. 이소플라본이 왜 좋냐 하면은 얘가 여기 S 이퀄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가 항암 효과도 있고 갱년기 이제 저해 효과도 있고 근육 증강 효과도 있고 너무나도 좋다는 건 논문에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다이드제인에서 이퀄까지 가는데 여기 인테스티널 박테리아 장내 미생물이 수십 종이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임상 시험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아메이 글로벌에서, 여러분 진짜 아메이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메이 글로벌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희 이번에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어요. 한국인들을 봤더니 34%밖에 못 만들어요. 이퀄을. 장내 미생물을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재밌진 않지만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34%에 속하던 한 분이 중간에 코비드 때문에 항생제 먹고 기능이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이퀄을 만들 수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미생물이 수십 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톱니바퀴 빠지듯이 예전에는 제약회사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제약회사 하나 문 닫은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석류 여성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죠? 석류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엘라직산이라는 물질이 핵심 물질인데, 엘라직산이 유로리틴 A까지 바뀌어야지만이 기능을 해요. 유로리틴 A까지 바뀌는 거 한국인의 40%밖에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임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그러면은 이거 못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어? 다양성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원래 만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유로리틴 A 더 만들 수 있어? 부스터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이거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유니크한 제품들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아메이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첫 번째 제품이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에요. 엔자임 바이옴 제품의 히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엔자임 바이옴이 저희가 마이랩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파이토바이옴 프로틴 제품 너무 좋은데, 바디키 제품 너무 좋은데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파이로프로틴 제품 진짜 좋은 제품인데 다 천연, 베지터블, 식물, 과체류에서 나온 단백질들이에요. 정말 비싸고 좋은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놈의 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미생물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이게 효소로 될까 싶어서 시중에 있는 효소들을 좀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역가가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시중에 이제 뭐 9,900원 팔고 뭐 12,000원 팔고 이런 효소들 많아가지고 막 해봤는데 도저히 여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보자. 여러분들 3만 명의 DB를 보고 거기에 보면은 탄수화물 분해능과 단백질 분해능 지표 있는 거 아시죠? 탄수화물 분해능과 단백질 지표능이 엄청나게 높은 분들의 데이터를 쫙 뽑아왔더니 특정 미생물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을 뽑아내가지고 효소랑 같이 붙여가지고 분해능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가가 1.8배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시중에 있는 제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단백질 분해능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름이 바이옴이에요. 엔자임 바이옴. 그 안에 정말로 이 단백질 분해능이 높은 미생물을 여러분의 DB 안에서 뽑아내가지고 이 제품에 녹아든 게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은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9,000원, 10,000원에 파는 그런 효소 제품이랑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3만 명의 DB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순식간에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계속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아메이 글로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이 글로벌에서 바로 저희한테 역으로 콜이 와가지고 그런 거 자기네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한국 아메이 코리아가 완전 치고 나갔고 얼마 전에도 제가 아메이 재팬 가서 발표하고 다들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에 되게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 저도 많이 먹어요. 많이 드세요. 저도 저녁 때 자기 전에 꼭 먹고 왜냐하면은 저희 집도 간이 안 좋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그 간이 하는 일 중에 되게 많은 역할이 뭐냐면 소화 효소를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가 담즙이라고 하죠. 그게 담낭에 모였다가 그게 이제 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이 담즙이 있어야지만 이 소화가 되는데 이 담즙을 만드는 게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야식 많이 드시고 하시면은 간 수치가 자꾸 올라가요. 그게 이제 간이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엔자임 바이옴 꼭 먹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에 무리도 덜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피로감도 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틴 같은 거 드실 때도 속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딱 그거 핀포인트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일 중요한 건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이 2013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논문 이게 네이처지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저기에 보통은 저 큰 볼드체 제목 아래 저자 이름이 쓰여지는데 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컨소시움이라고 저자를 대신했어요. 이거 논문 뒤편 가보면 저자가 100명이 넘어요. 뭐 스탠포드부터 해서 하버드부터 미국에 있는 네노라 하는 대학의 과학자들은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이 논문을 쓰는데 들어간 연구비가 2,200억이에요. 이 논문에서 뭐를 했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저희 같은 미생물쟁이들은 내심 기대하기로는 유산균이 높아요, 비피도박테리아가 높아요라고는 논문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CJ 유산균도 만들어드리고 아모랩 유산균도 저희는 그렇게 되면 유산균 점점 많이 나갈 테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뚱 하고 나온 게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충격적인 거거든요.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숲에다가 많이 비교를 해요. 아주 특수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게 숲을 보면은 곤충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흙도 있고 비도 내리고 이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은 그 곤충이 있어야지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거고 벌이 있어야지 꽃이 자랄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엄청나게 돕고 서로 죽고 죽이는 상호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숲이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혼자 살 수도 없고 서로 돕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숲에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숲의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소나무가 많으면 좋아요 라고 하면은 소나무를 막 갖다 심으면 돼요. 좋은 장내미 생물의 기준이 뭐예요? 유산균이 많으면 돼요. 유산균을 막 먹으면 돼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좋은 숲의 기준이 뭐예요?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갖다 심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숲을 가꿔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다양한 거 갖다 심는다고 해서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잡초가 다 점령해서 결국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 상황. 제가 예전에 예시를 드린 것 같은데 이 강당 안에 동물의 종류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다 호랑이, 사자, 코끼리 데리고 오면은 객체 수는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걔네가 다 잡아먹을 거거든요. 장내미 생물도 똑같아요. 저희가 뭐를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의 장내미 생물의 에코시스템을 보고 이 안에다가 제대로 된 애를 넣어줘야지만이 서로 상생을 하면서 많아지는 거지. 여기를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넣어줘봐 하고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가 장내미 생물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극도로 어려운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은 좋다라는 논문은 너무 많아요.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대사질환과 뇌질환을 다 통칭하고 있어요. 이 논문은. 이 논문에서는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은 간 지방도 끼지 않아요. 당뇨도 걸리지 않아요. 장의 누수도 줄어들어요. 비만도 줄어들어요. 뇌에서의 포만감도 올라가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내미 생물이 높으면은 건강하다라는 논문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거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번 연도 나온 논문이에요. 이스라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IQ별로 아이들을 나눠놨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의 장내미 생물을 분석을 해봤더니 IQ가 높은 아이일수록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게 유의적으로 높다라는 게 논문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다양성을 높인다고 IQ가 막 쭉쭉 올라간다 이거는 검증 안 됐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왜냐하면은 저희 뇌 기능에 너무나도 중요한 물질들이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가바 아시죠? 가바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바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마이랩에서 측정하고 있는 단세지방산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뷰티릭 애시드예요. 이 뷰티르산의 가지가 가바예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그러니까 이 뷰티레이트가 많아야지 가바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바의 생성이라든지 세로토닌의 생성이라든지 인돌의 저감이라든지 이게 다 뇌 기능에다가 트립토판의 분해라든지 이게 다 뇌 기능 활성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거든요. 이거 다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만든 다음에 혈액 타고 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서 가바, 세로토닌, 트립토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당연히 활성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뇌에 대한 기능성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은 이게 2019년에 네이처지에 이쪽은 거의 다 네이처인데 프론티어에 나온 논문인데 2019년에 이 과학자들이 저 사진 보이시죠? 저기 이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에요. 저기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현대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의 변을 들고 와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차이예요. 요 오른쪽에 밋밋한 그림 있죠? 이게 US라고 찍혀있죠. 이게 미국인의 장내 미생물이에요. 색깔 하나하나가 다른 미생물들이에요. 이게 아마존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보라색 있죠? 왼쪽에. 보라색이 미국인 장내 미생물 다양성, 그 옆에가 아마존 부족별로 다양성이에요. 3배가 높아요. 현대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의 상당히 큰 부분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저희가 그로잉 랩 하거든요. 그로잉 랩에서 아이들 마이크로바이옴 보면은 60세, 65세 넘으신 분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2~3배 정도 차이 나요. 장내 미생물이 이미.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미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약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전 세계 이제 희귀종들이 계속 멸종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생물 다양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왜냐하면은 현대 문명에 의한 공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장내미 생물도 똑같아요. 근데 이 장내미 생물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저희의 장 주변에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몸의 면역은 뭐냐면은 면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우리 외부 환경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내 몸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게끔 면역세포는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역세포들이 그럼 밖을 봐야 되잖아요. 밖을 보는데 피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는 밖의 환경이 너무 레디컬하게 변하기 때문에 피부에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몸의 면역 항상성은 없고 면역이 매일같이 널뛸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외부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장이에요. 장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사이드 벗 아웃사이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입이랑 항문으로 연결이 돼서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은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저희 입, 침에 있는 라이조자임, 엄청난 위산, 담즙산, 이게 뭐냐면 바리케이트예요. 이 바리케이트를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독성 물질이 사라지고 미생물들도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대부분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세포가 걔네들을 관찰을 해요. 그렇지 않고 외부 물질이 너무 사른 채로 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갑자기 공격을 받아버리잖아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장 주변에서 면역세포들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교육을 받고 각 사이트로 보내지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냐 하면은 어렸을 때 흙도 집어먹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집어먹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그네들을 장 안으로 넣어가지고 면역세포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주변에 있다. 놀라지 마라. 이런 거 되게 일상적인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발악하지 마. 그거를 저희는 톨러런스라고 불러요. 그 수능도라고 불러요. 이 톨러런스가 없는 아이들은 알러지가 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하이진 띠오리라고 해서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거 좀 오해하시면 좀 그렇지만 저는 제 애들 어렸을 때 놀이터 흙바닥에서 막 놀고 나면은 집에 와서 손 안 닦아도 된다고 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애가 너무 깨끗한 데서 살아가지고 5살이 되면은 M셀이라고 해서 장이 닫혀요. 처음에는 아기들은 장이 많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엄마의 면역세포가 자기 혈액에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면역세포의 백업을 믿고 장을 살짝 열어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들어오는 걸 혈액으로 막 다 들여보내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걔네들을 보고 공부를 해요. 메모리셀이라고 해요. 해가지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사전에다가 다 넣어놔요. 아, 이런 건 맨날 들어오네. 이건 건 되게 당연한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괜찮은 거야. 이거를 면역세포들이 다 기억을 하는 게 5살. 그 넥스트 레벨이 16살. 16살이 되면은 저희 몸의 면역세포가 장 안에 있는 거를 대부분을 기억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 외의 것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때가 거의 형성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시기냐면은 애가 너무 깨끗한 데서만 살았어. 그러다가 6살, 7살 때 갑자기 진먼지 진드기라는 거를 어디 여행 갔다 호텔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미쳐요. 야, 이거 큰일 났어. 얘 죽겠어. 나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놈인데 몸 안에 들어왔어. 절대 못 들어오게 해. 라고 하면서 점액질을 분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 콧물, 그러니까 걔네가 혹시나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눈물, 콧물을 쏟고 재채기를 계속해서 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 주변으로 다 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해요. 면역세포가 너무 바리케이트를 세게 쳐가지고
면역세포가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게 천식이죠. 이게 이제 알러지의 반응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깨끗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서 방부제 계속 장에다 갖다 넣지. 이 방부제는 균 죽이려고 만든 케미컬 물질인데 식품을 좀 오래 보관하려고, 식품이 밖에다 내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안 썩게 하려고 식품을 좀 못 살게 하려고 방부제 케미컬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걸 저희 장에다 매일 넣지. 어렸을 때 항생제 먹어서 장 확 초토화시켰지 한번. 이런 거 몇 번 하고 나서 5살쯤 되면은 다양성이 바닥에 깔린 상태로 면역세포는 야 이거면 됐어. 그러고 16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야 더 이상 미생물은 내 몸에 없어도 될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해 라고 하면은 그게 평생을 가요. 20대 초반 분들 장내 미생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로잉랩 해보신 분들 충격받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이 거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지 받았는데 일자 바닥에 붙어 있어요. 다양성이랑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게 어렸을 때 관리가 잘못돼 버리고 나면은 마이랩을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스트레스 인자를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억지로 스팬을 늘리고 억지로 다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평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은 움직이면서 변을 통해서 매일같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한국 아메이의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현대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특히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보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처참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정말 근데 그 항생제 같은 거 좀 멀리 하시고 어려서부터 인스턴트 식품 많이 안 먹이시고 이런 분들 아이들은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들의 다양성이 높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관리를 잘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발표하면서 이거를 좀 자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로잉랩이라는 거를 시작하고 이제 한 3달이 되면서 보면서 저도 너무 좌절할 정도로 와 이게 심각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해서 어릴 때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들인데 소넨버그 부부가 있어요. 그 소넨버그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부부 교수인데 둘 다 미생물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책을 썼어요. 다음엔 그 책 이름도 한번 가지고 올게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 부부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저랑 똑같아요. 저도 그 책 보고 아 나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아이들이 숲에 나가서 놀고 왔을 때는 손을 못 씻게 한다. 밥 먹을 때. 근데 아이들이 쇼핑몰이라든지 인공적인 공간을 갔다 오면 꼭 손을 씻고 밥을 먹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장내미생물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가 조금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연구 최근에 보면서 또 놀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좀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조금씩 검증이 되더라고요.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의 흡수도 장내미생물이 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성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바이오 효용률, 섭취율이 실제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죠. 훨씬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점차 발전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아메이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왜 5년이나 걸렸고 이게 다른 데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도대체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고 왜 특별한 제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처음 출시할 때는 저희가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세컨드 버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희 석사생들보다 좀 나은 수준이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를 하시는 수준. 제가 그 생물학 강의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은 애들 완전 벙 쪄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레벨은 거의 약간 저희 대학원 석사생들 수준까지는 이해하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할 때는 이런 교육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심오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시중에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뭐 공짜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해드립니다 막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제가 석사할 때는 사람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 분석기에다가 장내미생물을 돌리기는 극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RT-PCR이라고 리얼타임 PCR이라고 저희 장 안에 미생물이 1000개, 2000개, 많은 사람 10,000개까지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읽어드리기에는 유전자 분석기로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 석사 때는 어떤 걸 썼냐면은 그래 이 수만 개 중에서 유산균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 비피도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는지 보자. 안 좋은 거라고 하는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유해균이 얼마나 있는지 보자. 이렇게 한 5개 미생물을 딱 집어가지고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딱 보는 거를 제가 석사 초창기에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분들이 야 공짜로 해준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거 쓰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공짜로 저희도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또 의미도 크게 없어요. 그거를 하겠다고 이게 변을 뜨는 것 자체가 아까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20년 전에 진짜 아름아름하던 기술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거를 저는 이제 0세대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세대 기술이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장내미생물 검사 추가로 해준다라 해서 뭐 녹십자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마크로젠, 테라젠 이런 데서 한 16만 원, 뭐 한 14만 원, 좀 싸게 할 땐 99,000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1세대 기술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제품이 거의 다예요.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이 2세대예요. 2세대가 대사체 분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이랩에서 보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대사체라는 분석 기술이거든요. 이 대사체 분석 기술만 넘어와도 우리나라에서 이 대사체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하고 여기 건국대학교의 이충환 교수님, 한국 대사체 학회장을 하셨던 이충환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메타메스라는 회사 2군데 정도가 거의 다예요. 전 세계적으로 1세대, 2세대까지 해서 대사체까지 보면서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399불, 한 50만 원에 납품하는 제품 하나가 거의 유일하고요.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2개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는 일본의 제 친구예요. 메타볼로 지노믹스의 신지 후쿠더라고 게이오 대학의 교수인데 거기 정도가 유일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이랩은 요 1세대, 2세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3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질렸던 포인트예요. 아메이랑 하면서. 이 3세대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3세대는 이제 셀트리온도 투자해서 이걸로 신약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마이랩에 들어가 있어요. 이 3세대 기술은 어느 레벨이냐면은 컬처로믹스라고 해요. 이게 제가 오늘은 레벨이 좀 더 높은 강의로 가고 있는데 미생물을 실제로 배양을 하면서 배양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게 컬처로믹스 3세대 기술이에요. 이거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건 전 세계에 없고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이 기술은. 네덜란드 TNO의 팀 시스템이라는 거 하나,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샤임 시스템 하나, 저희의 피마스 시스템 하나. 이 피마스 시스템도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에서 수십 년을 연구를 하셨던 기술이에요. 이 딱 3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3세대가 들어간 기술은 전 세계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피마스라는 게 저희는 이제 신약 개발만 할 줄 알고 제가 2016년 정말 어수룩한 교수 진짜 사업 처음 해본 어수룩한 교수이던 시절에 아메이에다가 20년 독점을 드렸어요. 저희는 식품이랑 건기식은 안 할 줄 알고 저희는 신약 개발만 할 줄 알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런 제품은 앞으로 20년간 나오기 어려워요. 아메이를 제외하고 어디에서도 나오기 어려워요. 왜 이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잠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뭐 이거저거 많다고 하는데 보세요. 보시면은 개인 맞춤형을 과학적으로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당신의 장내미 생물을 봤더니 장 안에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사케가 없으니까 그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절대 저희 장내미 생물은 그렇게 워킹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이 뭐냐면 컬처로믹스라고 했잖아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요즘에 이제 저희랑 같이 하는 세포 3D 프린팅 하는 회사가 있어요.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랑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거든요. 그 회사에서 제가 들었는데 자기네가 삼성병원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1년에 한 100건 정도밖에 못 해준대요. 이게 이제 삼성병원에 오시는 완전 VVIP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거기서 암이 걸렸다. 근데 이제 암이 걸리면은 간암이 걸려면은 간 암세포를 떼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악성인지 뭔지 확인을 할 때 그 조직의 일부를 요 회사에다 보내면은 요 회사에서 그 암세포를 여러 개로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컬처로믹스거든요. 이거를 세포를 배양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세포를 똑같이 배양을 해놓고 거기에다 기존에 있는 항암제를 하나씩 넣어본 다음에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그 암세포가 가장 많이 사멸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항암제를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완전 엄청나게 어려운 프로그램이고 VVIP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랑 저희 마이랩의 시스템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변을 보내주시면은 다른 회사는 그거 가지고 유전자 분석기에다 유전자만 돌려가지고 주는 게 한 10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대사체까지 찍는데 심지어 거기서 미생물을 뽑아다가 여러 개로 배양을 하고 거기에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6개의 제품을 하나씩 미리 다 넣어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갈 수 있는지 대사체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실제로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개인 맞춤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가 저희랑 개발을 하자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없이는 실제로 개인 맞춤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중에 있는 제품과의 엄청난 차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병원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 병원에서도 해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에서 대사체랑 컬처로믹스 3세대까지 다 하는 건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가 국내에 한 40개 정도 병원 선생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납품을 해요. 병원은. 저희가 아메이에는 건강기능성 식품과 식품 쪽 독점을 드렸고 병원 쪽 연구를 할 때는 이거를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병원에 납품하는 가격이 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거 찾아서 하시면은 제발 병원에서 하세요. 그럼 저희는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저희가 아메이가 이제 저희한테 투자하시고 이제 장비 다 사주시고 자동화 깔아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메이에 이 가격에다 납품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거 하실 수 있으면 병원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제품들. 그래서 실제 이 플랫폼을 이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300명짜리 임상했다고 했잖아요. 300명짜리 임상 시험을 했을 때 실제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다이버시티, 장내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의 증가랑 단세지방산의 증가가 아주 유의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검증을 했고요. 81.45%의 분들에게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근데 81.45%의 분들에게서 이게 워킹을 하고 나머지 18.55%의 분들은 지금 워킹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저에게 물으시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이랩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증가를 하면서 정확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려가고 있거든요. 끌어올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상위 30% 안쪽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스스로 칭찬을 하셔도 돼요. 스스로 건강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장내미 생물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장내미 생물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로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은 질병에 대한 블루프린트, 전체의 맵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언제 당뇨에 걸릴지, 이 사람이 언제 암에 걸릴지 아는 게 과학자들의 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유전자 검사, 게놈 프로젝트를 했는데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그게 안 된다라고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초파리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유전자로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일부분.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즘에 유전자 검사는 거의 다 산정 검사에밖에 쓰이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임신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병원에서 좀 비싼 거 있죠. 80만 원짜리 검사하면은 이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날지 뭐 어떤지 산정 검사하는 거, 이런 거는 유전자 검사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미래를 보는, 일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역은 있죠. 근데 유전자는 충분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본 게 혈액이었어요. 근데 혈액도 문제가 뭐냐면은 혈액은 필터링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오늘 지금 당장 나한테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도 내가 3년 뒤에 암이 걸릴지 3년 뒤에 당뇨가 걸릴지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은 혈액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 본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의 세컨드 지놈, 두 번째 유전자라고 불러요. 첫 번째 유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한 24,000개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아요. 두 번째 유전자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몸 안에다 만들어 놓은 유전자,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의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제 변을 알고리즘으로 돌리면은 제가 재앙절개로 태어났는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알아맞히는 알고리즘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세가 넘었는데 어렸을 때 항생제 많이 먹고 하면은 다양성이 낮아진 데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의 라이프 로그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엄청난 돈을 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한 사람의 라이프 로그의 점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과 지금의 건강 상태를 XY축으로 하나를 찍어 놓고, 그러면 여기서 통계적으로 가운데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잖아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내년도에 하나 더 찍고 그 다음 연도에 하나 더 찍으면은 추세선이 쭉 나와요. 그럼 이 추세선의 뒷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직 살지 않은 영역에 대한 추세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3년 뒤에 당뇨가 걸릴지, 3년 뒤에 근육량이 어떻게 될지, 3년 뒤에 대장암이 걸릴지 예측 알고리즘에 나오게 되고,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높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장내미 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낮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셨겠지만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마 모르시고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좀 조우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제 와이프 요리할 때도 잠깐 할 때 이렇게 휘모드 안 켜고 이렇게 후드 안 켜고 막 하는데 제발 이거 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 연기랑 이런 미세먼지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이거가 10년, 20년이 쌓이면 그게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똑같아요. 우리 이게 장 안에 있다 보니까 안 보여요. 이게 10년, 20년이 디스토션 된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당뇨를 촉발하고 뇌질환을 촉발하고 우울증을 촉발하고 알츠하이머로 가고 근육이 소실되고, 이거는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는 팩트예요. 근데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미 생물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좀 저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라고, 이제 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 장내 미생물에다가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를 알고 관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저희가 먹는 이제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색소, 가당 이런 것들 장내 미생물을 엄청나게 붕괴시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내가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왔나? 실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마이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도 장내 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붕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국 가가지고 이부프로펜 사는데 약사님이 유산균 먹냐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예, 저 매일 먹어요 라고 했더니 드셔야 된다고. 이거 먹으면 장내 미생물 붕괴돼가지고 이거 먹어야 된다. 유산균 같이 드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웬만한 약사님들도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아스피린, 타이레놀도 장내 미생물을 엄청나게 붕괴시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옛날에 제가 첫째 애는 맥시부펜을 너무 쉽게 먹였어요. 첫째 애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니까 조금 애 열나면 좀 푹 자라고 막 먹이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쉽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의약품 섭취, 매일같이 먹는 약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도 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계속 붕괴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특히나 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잦은 음주, 스트레스, 이거 이제 저희 실제 ABO 분들 기록이에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19,000명 데이터인데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숫자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들이에요.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들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이버시티,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일단은 알코올 자체가 미생물도 죽이지만 이 알코올이 장벽을 좀 손상을 시켜요. 장벽을 손상을 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같이 데미지를 받고 장벽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누수가 살짝 오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날 장누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미열이 있어요. 이게 누수가 되다 보니까 변 안에 있어야 되는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면역세포들이 발동이 걸리면서 뭔가 있네? 라고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미열이 있고 살짝 두통이 오면서 그러면서 근감소, 근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근무력증이 오면서 지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겪는 숙취 현상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통상적인, 그게 장내 미생물 붕괴랑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도 장내 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붕괴시키고,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코비드-19 감염이 장내 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붕괴시킨다. 실제로 이거 백신만 맞아도 장내 미생물이 붕괴된다라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저희 장내 미생물 붕괴를 매일같이 유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제약회사라는 걸 알았다면은 장내 미생물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실제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첫 출시를 했을 때는 기존의 논문들에 의지해가지고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변한다라는 논문들을 차용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까봤어요. 까보고 났더니 실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는 82%가 넘는 분들에게서 솔루션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내 미생물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아마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고,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를 실제로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큰 프리빌리지가 있다라고 느끼시고 이거에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빌드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구글 벤처스 설립자 빌 마리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왜냐? 헬스케어의 가장 코어는 무엇이냐?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60세까지는 수술이라든지 일반 의약품만으로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60세가 넘은 상태에서 100세까지 갈 때는 고장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고장나기 전에 선제적인 액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은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이 가지고 있어요. 저게 국립보건원이 1조 원 투자했거든요. 1조 원 투자해가지고 21,5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최대였습니다. 근데 마일렛 바이 뉴트리라이트 출시 1년 만에 3만 건이 넘어갔어요. 이미 아메이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 아메이라는 기업 하나가 미국 국립보건원보다도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있다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아메이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아메이 본사가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아메이가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에서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져가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아메이 글로벌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아메이가 가지게 될 때 아메이는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거를 가장 먼저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건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알고리즘이 아메이에 있다는 걸 들었다. 나는 불안하다. 나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나 좀 봐줘. 나 3년 뒤에 어떻게 된대?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야 돼? 아, 나 3년 뒤에 당뇨 95%? 나 뭐 해야 돼? 글리코다운 먹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앞으로 아메이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글로벌 아메이도 놀랐고 한국 아메이도 놀랐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놀랐어요. 실제로 이거를 이 높은 수준의 과학을 수용하고 배워가지고 체득함으로써 실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ABO 분들의 파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스스로 상당히 뿌듯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유일이자 최초의 제품이 한국 아메이에서 나왔다는 거를 진짜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에 이게 사실 저희끼리 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제품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거지 같은 제품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다 과학자들, 미생물쟁이들이고, 근데 저희가 아메이랑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능력, 이 키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만드는데도 저희한테 부득불 9,000세트의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짜 2년을 생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아메이 분들의 이런 의지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 진짜로 솔직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200만 불 추가로 투자해주면서 200만 불을 쏴주면서 하자. 좀만 더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아메이 분들의 엄청난 열정, 진짜 연구에 대한 이 엄청난 열정, 세계 최고의 마케팅 잠재력, 여러분이죠. 이 ABO 분들 팬덤, 실제로 이 어려운 제품 체변을 해서 보내고 기다려서 솔루션을 먹고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관찰을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ABO 분들의 엄청난 과학에 대한 열정, 건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말 제가 팬이 될 정도로 최고의 제품의 퀄리티를 진짜로 추구하는 아메이의 이런 힘이랑, 솔직히 저희는 기초 기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피마스라는 세계 3개밖에 없는 기술 중에 하나지만 이 기초 기술이 만나서 전 세계 유일의 3세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는 좀 억울하지만 아메이, 특히 한국 아메이 분들이랑 정말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수룩할 때 이거를 20년씩이나 독점 계약서를 저희한테 쓰게 만든 그 아메이 분들에게 진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저희가 봤던 어느 기업 분들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Q&A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온라인 등에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특이한가요? 요거는 제가 발표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섭취하던 유산균이 있는데 맞춤형 솔루션 같이 섭취하셔도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보다도 일단은 나 장내미생물 다양성부터 먼저 올리고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마이랩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도 추천은 드립니다. 근데 기존의 유산균 섭취하시는 상태에서 마이랩을 추가로 섭취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존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마이랩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별이 되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미생물 제품들을 여러 개를 드실 때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은 좀 띄어서 드시는 게 좋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친할 수도 있지만 서로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섞어 드시는 제품들끼리 미생물들이 우연의 일치로 친하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죽이는 존재라면은 그거 서로 죽이고 다 꽝 나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만든 6개의 제품 같은 경우는 서로 상보합성을 보고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 같이 드셔야 되면 시간을 나눠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번 선택받으셨는데 내 남편이 4번이라서 제품이 2개가 있다? 섞어 드시면 안 돼요. 2번만 드셔야 돼요. 개인에게 선택된 것만 드시고. 근데 내가 분석을 다시 했더니 3번으로 바뀌었다. 근데 내가 2번 제품이 남아있다. 캐리오버는 당연히 됩니다. 남아있는 거 맞아 드시고 그러다 중간에 내가 3번을 좀 같이 먹으면서 시작해야겠다 하면 최소한 그 2개 제품 드실 땐 시간 6시간 정도는 띄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뭔가?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2세대 제네레이션 이것만 해도 전 세계 거의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 회사 50만 원 넘는 제품 제외하고는 마이랩이 유일한 제품이고 이 단세지방산은 뭐냐 하면은 저희 몸의 필수 물질이에요. 면역 조절과 아까 말씀드린 장벽의 누수를 막아주는 필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못 만들고 건기식으로도 먹지 못하고 식품으로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롯이 장내 미생물에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요거는 지표로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높게 유지하시고 있다라면은 장내 미생물한테 좋은 먹이도 매일 주시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분석 중간에 장 환경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장내 미생물이 6개월에 한 번 변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그라디언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주, 5주 만에 이게 횟가닥 변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4, 5주 사이에 횟가닥 변할 수 있는 거는 항생제를 드셨다든지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장을 완전히 다 세척을 하셨다든지 이러면은 장내미생물 패턴이 바뀌면서 솔루션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4, 5주 정도 시간이 중간에 떠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연구를 해서 출시한 거고 아메이 분들이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고 출시하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검증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택배 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택배 아저씨가 2, 3일을 늦게 가져가는 바람에 밖에 엄청 더운데 밖에 있다가 해서 내가 분석 결과 잘못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저희가 연구실에서 저희 직원들 변 IRB 승인 받아가지고 40도씨 인큐베이터에다 계속 넣어놨다가 뺐다 시골에 보냈다 받았다가 얼렸다 녹였다 별짓 다 해가지고 진짜 수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키트도 만들어진 거고 실제 11일의 시간이 40도씨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MCMOD라는 방식도 만들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서울대 통계학과랑 공동 개발해서 다 들어갔고 이게 200억이 들어간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CJ 첫랩과의 차별성 간단하게 아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CJ 첫랩 1세대예요. 유전자 분석기로 다양성,
미생물 종류 보는 거 그게 이제 끝이고요. 저희는 2세대, 3세대 기술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에다가 개인 맞춤형까지 나갈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의 차이입니다. 밸런스 365 드시는데 이거랑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거에 포커스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마이랩에 포커스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내가 예전에 먹던 365가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같이 드셔도 되고 근데 두 개 시간만 좀 띄어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마이랩 섭취하시면서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신다든지 변비가 극도로 온다든지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바뀌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제로 유의적으로 좋아지는 거 확인을 했지만 81.45%의 분들에게 확인이 됐어요. 실제로 여기서 피팅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드시다가 잠깐 섭취 중단하시고 다시 365로 돌아가 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예, 감사합니다.